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고 미끼처럼 당신 인생을 낚아채려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과연 당신은 지금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때로는 손을 놓아야 할 독이 되는 인연을 붙들고 후회만 남는 삶을 살기도 하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삶을 지키고 가치 있는 인연만을 선택하는 현명한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특히 고대 현인 장자가 경고한 당신 인생에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8가지 사람 유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한다. 그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알게 모르게 독이 되기도 한다. 고대 현인 장자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몇 가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참견쟁이 곧 주착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지나치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다. 흔히 오지랖이 넓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때로 듣는 이에게 불편함을 안긴다. 사전적 의미로는 잘못임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실수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줏대 없이 행동한다는 주책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곤 한다. 마치 남의 잔치에 불쑥 끼어들어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이는 쉽게 미움을 사기 마련이다. 간혹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이기적인 꼼수일 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다. 만약 우리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어떤 방해가 와도 흔들림 없이 그 뜻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둘째, 분별 없는 자로 곧 망령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말이나 행동이 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다. 대화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모습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데도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면 이는 섣부른 자기중심적인 허세가 될 수 있다. 특히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 상처 주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려 상대를 깎아내리고 죄책감 없이 남의 아픔을 들춘다. 과거의 실수나 단점을 계속 들추어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이들은 남을 깎아내리기에 바빠 자기 나쁜 행동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사람이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이자 예의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중에도 오직 자기 할 말이나 주장만 하려 드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결국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대화가 끝나고도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만 나빠진다면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아첨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비위를 맞추려고 억지로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스스로 실력이나 능력을 키워 당당하게 인정받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편법이자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으로 우리를 추켜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 칭찬과 아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진정한 칭찬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성과에 순수하게 감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지만 아첨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는 숨겨진 속셈을 가지고 있다. 듣기 좋은 말로 상대를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첨꾼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한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붙곤 한다.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 노력하기보다 타인의 것을 탐하는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편법으로 쉽게 살아가려는 이들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아첨에 능숙한 사람을 곁에 두면 어느새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하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늘 주위를 살피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현명한 리더는 아무나 곁에 두지 않는다. 본받을 점이 있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넷째, 성급한 언행으로 푼수를 떠는 사람이다.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맡은 일에 능력이 있고 지식도 많아 보여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방식만을 고집한다. 이는 어리석은 고집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된다. 배움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서툴고 실수가 잦은 편이다.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한 그런 이들을 곁에 두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 언제나 주변에 적을 만든다. 이런 사람 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옳고 그름을 모르는 허황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며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 하면 늘 일을 그르치게 된다. 분별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고집스러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결국 우리 삶에 해로움만 가져온다. 다섯째, 타인을 헐뜯으며 참소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남의 약점이나 흠을 함부로 말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과장해 말하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 해로운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며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이는 자기 마음을 갉아먹는 행위일 뿐이다.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직 사람들의 단점만 찾아본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선을 가지게 되며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에게서 깊은 신뢰나 믿음을 얻기 어려워진다.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앞에서 험담을 할 때 비록 듣는 사람이 동조한다고 해도 그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타인을 헐뜯는 것을 즐기는 이들은 정작 누가 자신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면 쉽게 화를 낸다.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마치 소 귀에 경 읽기 같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하든 편을 가르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관계를 만들려 한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타인을 헐뜯는 일을 멀리해야 한다.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과 습관이 우리에게 쉽게 물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간질에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이다. 좋은 관계를 갈라놓는데 능숙한 사람이 있다. 모든 이에게 진실하고 친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에 믿음이 없고 책임감도 없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려고 교묘하게 관계를 망치는 치졸한 방법이 바로 이간질이다. 이런 강교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와 말을 수시로 바꾼다.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고 책임지는 모습도 부족하다. 또렷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중심이 없어 가벼워 보인다. 남을 헐뜯는 것이 일상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을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린다. 거짓말로 약점을 감추고 과장해서 자신을 꾸며낸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간질하는 사람의 입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간질하는 이들은 내면에 열등감이 가득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소인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비열하고 악랄한 행동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그들에게서 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다. 7번째, 강교하고 교활한 사람이다. 남의 나쁜 행동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여 더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가짜 배려와 허울 좋은 명분으로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 비겁하다. 심지어 그런 잘못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간사하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강교하고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간특한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무엇이 진짜이고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사람과는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 있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음흉한 자들이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직 상대방 마음을 얻으려 교활하게 행동한다. 속셈을 숨기고 거짓으로 비위를 맞추는 모습은 그들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믿음을 만들거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 그들은 언제든 우리 뒤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위험한 존재다. 타인을 그저 이용할 도구로만 보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진심을 보이지 않는다. 나쁜 생각을 품고 중요한 순간에 비겁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람 관계에서 치명적인 문제다. 그러니 음흉한 이들과는 절대 엮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장자가 경고한 8가지 사람 유형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특성들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해로운 말을 하는 이에게는 굳이 묻지 않는다. 그리고 논쟁을 즐기는 사람과는 말다툼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하고 배움을 방해하는 것들은 멀리하며 자신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 신중하면 좋은 복이 온다고 한다. 혹 피할 수 없는 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시하거나 서서히 멀어지는 방법도 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해로운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독이 된다. 관심을 두지 않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절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한다. 전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의 흐름을 중요하게 본다. 비평가는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일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관리자는 승진을 바라보고 운동선수는 상대를 이겨야 빛이 난다. 진정한 용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때에 나타난다.
세상과 거리를 둔 학자는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고 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다 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가 가진 것, 명예, 인기 같은 다양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새옹지마와 같으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볍게 보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어떻게 겨울을 알 수 있겠는가? 아무리 큰 숲이라도 뱁새가 보금자리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쓸모없이 큰 나무라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죽음은 하늘의 본분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내려오는 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은 예쁠수록 빨리 꺾이고 나무는 클수록 빨리 베인다. 세상의 이치는 이러하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고 사람은 도에 따라야 잘 산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유학자 옷을 입었다고 바로 도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나뉘기 쉽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위급한 상황에서 드러난다. 그때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따르지 권력자 개인을 따르지 않는다. 절대자는 숨어 있는 듯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늘 신뢰를 잃게 한다. 호랑이 성질을 거스르면 자신을 길들인 조련사도 해친다. 다수가 옳고 소수가 그르다는 법은 없다.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때로 이치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처럼 자연에는 순서가 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이 모든 것을 전할 수 없고 말이 곧 뜻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더 보려고도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장깨를 부리면 천성이 비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까치는 알에서 태어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란다.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른다. 더없이 순수하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의 일부만 아는 것에 불과하다. 재능을 살려 꾸준히 갈고 닦으면 그것이 곧 천성이 된다. 욕심을 비우고 어떤 일에 몰두하면 그 일은 신의 경지에 이른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듯,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듯 행동한다. 명예를 얻으면 비난을 받고 어리석으면 속임을 당하기 쉽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도를 깨달은 자만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농나무에서 재주를 부리던 원숭이도 가시나무에서는 벌벌 떨지 않던가.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것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흙탕물만 보고 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얼굴이 예뻐도 미워 보이고 얼굴이 미워도 아름다워 보인다. 변화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의 본질이 존재한다. 해와 달은 계속 바뀌고 밤낮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물이 흐르는 본성을 타고난 것처럼 군자의 깨달음도 저절로 스며든다. 사람은 높은 나무를 무서워하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는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썩은 쥐를 움켜쥐고 있는 솔개는 봉황이 그것을 노리는 줄로 착각한다. 자기 마음을 헤아려 보면 남의 마음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다.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흘린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 재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다. 돌을 얻으면 하늘도 더 높아지고 해와 달도 더 밝게 빛난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드높게 빛나는 것이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려 하지 않는다. 장자가 말하는 8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밖으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한다. 그래서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지 않고 성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두지 않는다. 주변에 장자가 언급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은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된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진심이 통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 될 것이다.